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지난주에 저희가 김진애 박사님 모시고 방송을 했는데 첫 편이 반응이 굉장했죠. 오, 굉장했어요. 아, 또 뜨거웠어. 김진애 박사님이 이게 또 수줍어 하시거나 네. 아니면 그냥 의뢰 뭐 팟캐스트들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뭐 이렇게 녹음하신 거면 어떡하나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뭐 트위터에다가 뭐 이렇게 나름 또 반응도 많이 남겨주시고 본인이 다 모니터 하시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인스타에 올렸던 사진까지도 보시고 아, 나 민망하더라. 인스타 계정도 만드셔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김프로쇼를 팔로잉했어요. 김진애 박사님이 팔로잉이 딱 2개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야. 야, 저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급이다. 우리의 또 영향력이 청와대급인가요? 그렇죠. 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재봉틀 이야기에 뭔가 울림이 좀 있으셨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여자의 독서에서 다루는 책들과 그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여성에 대한 이야기,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번 이제 쭉 나눠볼 텐데 워낙 센 언니. 근데 센데 참 다정다감한 언니시더라. 그렇죠. 네. 네, 매력이 있으시잖아요. 입담도 화려하시고 하죠. 아,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는 그냥 그 입담에 눌려가지고 대가리 받고 계속 합니다. 저희가 팬심으로 모셨는데 네. 너무 보석 같은 분이셔가지고 계속 김프로쇼랑 연을 맺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제가 그래서 어떻게든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뭔가 이렇게 조금 더 다듬고 조금 더 고민하고 이번에는 사실 트위터나 보고 저희 둘이 막 신나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막 전화 드려가지고 이제 연락을 한 건데 말고 좀 제대로 모시려면 저희가 제대로 좀 기획을 좀 해야겠습니다. 준비를 해가지고요. 네. 모시는 기회를 한번 가져볼까 해요. 한번 모실 때 좀 길게 모실까 작전을 짜볼까 합니다. 뭐 하여튼 저희가 여러모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거는 조금 기다려 주시고 네. 일단 오늘 방송도 유쾌하게 녹음을 잘 했으니까 네. 하여튼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애 박사님의 여자의 독서 저희 김프로쇼.com에서 책을 이벤트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직접 또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이 여성들만 읽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네. 네, 전혀 아니고 뭐 김진애 박사님 책이 이제 워낙 많기도 하고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내실 있고 땅땅하고 좋습니다. 여자의 독서는요. 남자에게도 필독서입니다. 네, 정말로요. 네. 네. 저는 제목 때문에 안 샀었거든요. 네. 근데 후회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책도 많이 좀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김진애 박사님의 매력에 흠뻑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듣고 빠져봅시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사람들의 영화시사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의 윌킨슨 역할을 맡은 최정환입니다. 네. 김프로쇼 2부는 김진애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또 다시 만납니다. 이러다가 고정되는 거 아니야? 지난주에 반응이 엄청났어요. 우리 아니, 김프로쇼의 청취자들이 여성분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럼요. 아, 정말. 그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아주머니들이 김프로쇼에는 많아요.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여성과 주부 되시는 분들. 네네. 굉장히 많습니다. 70-80%가 여성이에요. 네. 아, 그리고 제가 가끔 여기에서 왜 편지 보고서 얘기해주는 코너가 가끔 네. 있잖아요. 상담 무슨 코너가 상담 있죠. 코너. 네. 그거 대답하는 거 보면 제가 아주 깝깝해. 그거 보면 굉장히 깝깝한데 지금 김프로쇼도 남자 3명, 4명이 모여서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요새 잘 나간다는 알솔신잡도 아재들만 모여가지고 하잖아. 왜 그대들은 왜 이렇게 여성들하고 노는 걸 싫어하는가? 안 싫어해요. 뭘 누가 싫어해? 제발 좀 매주 나와주세요. 아니, 싫어한다라는 건 얘기하는 건 왜 팟캐스트에 마디가 되질 못하냐. 마디와 시스터가 후드를 만드는 거는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러니까 가끔 나오거나
뭐 보조를 하거나 뭐 이러는 거는 이룰 수가 있는데 왜 그걸 못 하느냐. 제가 이제 뉴스공장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요번에 1년 개편 뭐 오는 얘기 나올 때 나는 여자 패널이 2개쯤 더 생길 때까지는 나 절대로 안 물러선다. 내가 막 했더니 뭐 사람들은 웃고 여자들은 막 그런 기계가 너무 좋다 뭐 그러는데 여성 패널도 훨씬 더 많아져야 됩니다. 저는 왜 그러는지는 알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여자가 끼면 남자하고 여자가 끼면은 어떤 경우에나 긴장감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건 섹스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긴장감이기도 하고 젠더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긴장감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덜커덩 거릴 때가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귀찮은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는 같은 섹스끼리 모이지를 않으면 다 드러내질 못하잖아요. 솔직히는. 그러니까는 이제 동성끼리 만나는 게 마음이 편하고 더 털어놓을 수 있고. 근데 적어도 팟캐스트에서 좀 그러지 않은 팟캐스트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알쓸신잡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알쓸신잡은 뭐 특히 공중파에서 그런 프로를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하여튼 별로 그렇게 not PC해요. 이게 politically not correct.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알쓸신잡을 볼 시간이 없고요. 저도 한 번도 안 봐요. 근데 이제 대중적으로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그게 프로니까.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네. 팟캐스트의 좋은 포맷을 따다가 네. 이제 차용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데너비앗의 포맷을 가져가서 이제 새롭게 타겟층이랑 뭐 이런 걸 이제 생각해가지고 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못마땅했던 거는 네. 지데너비앗의 멤버들이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네. 최 사장을 빼고는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져다가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그 사람들은 비주얼이 안 됐겠지. 네. 그다음에 지명도 지명도가 높지 하고. 않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져가는 게 그 네. 지데너비앗은 사실 들어보면 말씀하신 그 파트너로서의 여성 굉장히 좋아요. 나 그 네. 김도인이라는 여자 되게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네, 네. 깊이도 있고 굉장히 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기획돼가지고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저는 그 포지션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글쎄요. 근데 이제 그게 없더라고요. 김도인이라는 사람이 본명이죠. 본명 아닐 거예요. 본명 아니에요. 예. 근데 여자가 정말 도사 같아.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까부는데 오히려 중심을 딱 잡아주는 굉장히 괜찮은 포맷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그 포지션을 그건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봐요. 물론입니다. 저는 그리고 뭐 항상 얘긴즉슨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할리우드에서도 이제 끊임없이 뭐 성추행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자들의 여배우들의 기회라든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건 뭐냐면은 여자들이 배우로 나오고 감독으로 나와도 장사가 잘 되면 그러면은 이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지금은 장사가 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후발주자 여성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할 때도 시간은 걸린다. 그러니까 벌써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남자들하고 거의 일을 하다가 이제는 여자들이 별로 어렵지 않게 여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된 게 한 10년은 됩니다. 이제 한 10년, 15년은. 그리고 요새 저한테 연락을 취하는 에디터라든가 방송 작가는 다 여자예요. 그리고 요새는 PD도 가끔씩 여자들이 나옵니다. 제 책을 사주거나 뭐 이런 사람도 여자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제권이 어느 만큼 있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데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로 해서 사업이 잘 된다. 되겠죠. 사실 우리가 자본주의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도 좀 만들면 좋은데. 글쎄, 우리 KBS 정상화되는 걸 기다려봅시다. MBC는 아직까지는 기대를 잘 못하겠고 한참 걸릴 테고 KBS는 잘하면은 그런 거를 만들어. 그러니까 EBS는 그런 걸 잘 기대를 못하겠고 KBS는 좀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아니면 좋겠어요. 여자를 꽃꽂이로 갖다가 놓는 거. 그래서 만들어낸 게 누굽니까? 가령 뭐 박명진 같은 사람 예전에 TV 책하고 놀전가, TV 책하고 말하단가 뭔가 해가지고 거기서 방송에서 떠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하여튼 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해서 문학의 블랙리스트까지 만들고 이렇게 돼버렸잖아. 그런 짓 하지 말고 근사한 여자들 많은데. 소개시켜주세요. 저희는 여자 패널 되게 좋아하고 항상 하고 싶어해요. 근데 저희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문제. 평소에 공을 안 들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애나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같이 놀아야죠.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여자는
연애 상대로 생각을 하고 주로 놀다 보니까 이것부터 고치셔야 됩니다. 태도를. 교정 방송. 그러니까 우리가 교정 방송. 남자들이 만날 때는요. 물론 친구로 만나고 뭐 노는 친구로 만나고 낚시하는 친구로 만나기도 하지만 항상 가능성이 언제 저 친구를 나의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될지 몰라. 이걸 하잖아요. 클라이언트가 될지, 동료가 될지, 팟캐스트를 같이 하는 사람이 될지, 이런 거로 보잖아요. 근데 여자를 그렇게 봐야 된다니까? 연애들도 좋지만 여자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익숙해졌거든요. 여자를 보든 남자를 보든 항상 뭔가 일을 같이 도모할지도 몰라 라고 하는 사람으로 보거든요. 네. 근데 남자들은 그게 훈련이 좀 잘 안 돼 있죠. 오늘부터 바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기도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뭐 말하지 못한 그런 부채의식 또 이제 제가 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둘이나 된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들 사이에서 사는 뭐 이런 남자로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해소를 하거나 뭐 이렇게 좀 풀거나 내가 뭔가를 행동해야 된다라고 할 때 뭘 해야 되냐, 뭐부터 해야 되냐가 사실은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일단은 남자들이 여자의 독서라고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읽을 텐데 남자들이 좀 봐야 되겠다 이 책을.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부채의식을 가진 남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남자들은 무엇부터 하는 게 필요한가? 일단 여자의 책을 읽읍시다. 여자의 독서 읽고. 우리가 박경진 선생님 경우에는 솔직히는 여성 남성을 다 초월하신 분입니다. 솔직히 이제 박경진 선생님에 대해서는 워낙 큰 산이시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 작가 중에 가장 큰 산이 박경진 선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굉장히 그게 프라우드합니다.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남자 작가들 아무리 그래봤자 뭐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뭐 이거는 그냥 농담 삼지만 농담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좀 찾아서 읽는 게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여자들은요. 남자들하고의 문제라든가 남자들을 자기가 잘 모른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책을 찾아서 읽어요. 뭐 성장소설을 찾아서 읽기도 하고 아니면 뭐 남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같은 것도 뭐 열심히 찾아서 읽고 화성여자, 금성남자인가 뭔가 두 개 바뀌었는 뭐 이런 것도 찾아서 읽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거의 그런 걸 안 읽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남자들이 일단 좀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너무 페미니스트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뭐 이런 거가 너무 불편하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조금 그렇지 않은 책부터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사실은 4장에서 얘기하는 이 디어걸스 거기 나오는 여성들이 굉장히 독하면서도 유쾌한 여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완선 선생님 같은 책, 정유정 선생 책, 정유정 선생 책을 보면은 정유정은요, 남자 여자 통틀어 제일 독해요. 제가 보면은. 정말, 그러니까 그냥만 책을 볼 때도 이 여자라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거든요. 근데 그런 분 책, 그리고 그 나를 찾아줘 같은 책을 보면 제가 나를 찾아줘라는 책, 영화는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책으로 제가 꼭 보라고 제가 많이 권하는데 남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불편해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복수의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악랄한 방법으로. 그리고 남자들의 그야말로 아까 얘기한 그 쫄아든 모습을, 찌질한 모습을 그냥 드러내는 거니까 굉장히 불편해 하지만 그걸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들이 얼마나 그걸 알고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깊이 있게 읽으셔야 된다면. 그러니까 가령 제가 82년생 김지영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읽고 남자들도 많이 읽고 저거 하는데 그거는 벌써 이미 너무 사회적인 문제화로 돼 있는 거지 사회적 문제가 아닌 여성 한 개인으로서의 문제에 대한 거를 하는 거. 저는 그리고 솔직히 5장에 나온 작가들은 벌써 여성 남성을 다 초월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령 레이첼 칼슨이라든가 환경 문제 뭐 죽음에 대해서 쓴 엘리자베스 퀴블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벌써 여성 남성을 다 넘어선 사람들의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이 참 나는 그건 정말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넘어선 사람들도 여성성이 보여요. 그런 책들을 훨씬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이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일단은 너는 내 손바닥 위에 있어라는 태도를 갖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관계에서 가장 바닥이에요, 그게. 최악이죠.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라고는 수많은 순간과 수많은 관계와
서로 간에 엮여있는 감정과 이런 거로 이루어지는데 그때의 심리가 어떻게 되고 하는 정말 다이얼로그와 이 수많은 매트릭스가 어떻게 얽혀지는 거에 대한 이 감수성 이거를 키우는 게 우리 남자들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봐요. 그렇죠. 네. 정말 그렇고 그다음에는 오늘 그냥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딱 한 권만 읽어주세요. 그리고 딸하고 나중에 얘기해줘. 나 이 책 읽었다.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을 읽으세요.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 자기만의 방. 그거 남자들 거의 안 읽습니다. 근데 문체는요 전혀 여성스럽지 않아요. 굉장히 쿨하게 넘어가는데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버지니아 울프는요 자기의 의식의 흐름만 가지고 씁니다. 저는 20대 읽고도 지금 최근에 다시 읽고도 정말 좋다. 정말 대단하다. 다시 읽으니까 이렇게 좋구나 이런 저거 하는데 이 사람이 100년이 돼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다시 읽혀지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 자기만의 방을 읽으세요. 자기만의 방을 읽으면은 여자가 자기 글을 쓰려면은 1년에 50파운드와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에세이입니다. 그 에세이를 그냥 구구절절히 썼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성성과 남성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작가가 굉장히 좋은 작가가 된다. 그거의 대표적인 사람이 셰익스피어다. 근데 셰익스피어를 굉장히 예찬을 한다고요. 근데 셰익스피어에 만약 여동생이 있었다고 그래 보자. 그런 재능을 가진 과연 셰익스피어처럼 쓸 수 있었겠는가. 그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걸 참 근사하게 풀어가요. 요번에 읽으면서 내가 옛날에도 이렇게 좋았나? 근데 요번에 읽으면서 이제 이런 문장이에요. 나는 그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되는 게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평범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중얼거릴 뿐입니다. 이런 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게 남자들한테로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잖아요. 제일 힘들고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사람 얘기한 또 몇 가지 단락에 이런 게 있어요. 한 여자가 방에 들어갑니다. 이 장면, 여기서 일어나는 거를 묘사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가진 영어보다도 한 100배는 더 커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컬티베이트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가진 거를 마냥 옥누름으로 해서 우리가 인간이 발전할 수 있는 수많은 거를 사장시켜 왔다라고 하는 게 정말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우리 여자들한테는 그런 문장을 보면은 막 사무칩니다. 우리는 사실 거기는 안 사무치겠지만. 근데 그렇게 특히 버지니아 울프 작품은 버지니아 울프는 정말 독특한 작가인 게 보면 보고 또 봐도 이렇게 새로운 게 우러나는 사람인데 버지니아 울프 작품 중에 제가 이 책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한 여성과 남성을 400년 동안 드나든 작품이 있어요. 그거 아실까? 올란도라고. 올란도. 네. 영화는 보셨죠? 영화는 봤죠. 영화는 틸다 스윈튼이 나오니까 안 보셨어요. 정말 그 영화는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 영화는 버지니아 울프와 틸다 스윈튼과 그리고 영화 감독 그 셀리 포터. 네. 이 세 여자가 만든 정말 위대한 작업인데 올란도를 영화로만 말고 책으로 한번 보셔도 놀라운 책이에요. 그리고 여기 토지 있는데 저는 토지는 1부, 2부를 한 10번씩 읽었거든요. 토지를 보셨으면 사실 여성의 많은 부분을 좀 보셨다고 볼 수는 있고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자라면서 당연히 남성들의 책을 훨씬 더 많이 봤습니다. 훨씬 더 많이 본 게 아니라 90%죠. 뭐 세계문학 선집, 무슨 철학 선집, 뭐는 95%는 남자 아니야. 우리나라 철학자가 쓴 거에도 여자는 딱 하나 나와. 강신주 박사 내가 그래서 되게 못마땅해. 철학 vs 철학에서 50명 대 50명을 썼는데 동서양 다 해가지고 여자 딱 하나 한나라렌트 하나 딱 나와요. 네. 그리고 강신주 박사 뭐라냐 하면은 페미니즘은 철학이 아니라고 얘기해. 참 빌어먹으리지 정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깨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남성적인 거에 많이 길들여져 있는 편입니다. 당연히.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보고 나니까 내가 그때 그 남자들이 좋다고 하는 그 여러 가지를 내가 왜 싫어했을까라고 하는 거를 왜냐면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싫어했던 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내가 싫어하면 그냥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얘기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 얘기하면은 네가 어려서 그래 아니면 네가 여자라서 그래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균형을 갖춰야 돼. 사람은 균형을 갖춘다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게 자기 안에 있는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균형이기도 합니다. 또 다시 질문. 네. 우리 무슨 인터뷰 보는 것 같아. 갑자기 긴장하시네. 우리 김프로 안에 여성성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그래서 옛날에 상대적으로
아, 내가 너무 여자 같은가? 네. 라는 거를 학창 시절에는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래서 그게 말하지 못하는 약간의 컴플렉스. 그렇다고 제가 뭐 특별히 그걸로 불거진 뭐가 있는 거는 아닌데 네. 제가 이렇게 뭐 정리하고 글 쓰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이른바 섬세함.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뭐 이제 부모님한테서 보고 배웠겠죠. 뭐 정리하고 이런 거 잘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혹시 여자 같은 건가? 이른바 얘기하는. 네. 이런 거는 키우면 안 되는 건가? 내가 괜히 이렇게 하다가 놀림을 당하는 거 아닌가? 네네. 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한동안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뭐가 생겼냐면 아까 말씀하신 그 좀 뜨끔했는데 여자하고 일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해하거나 뭐 이렇게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게 많다 보니까 네. 저는 그냥 남자들하고 마초같이 일하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기자들하고도 뭐 거의 그렇게 일하고 무리들에서도 그냥 남자들하고만 하고 어느샌가는 뭐 나이가 이제 40이 되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남자들하고 남성성만 이렇게 발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부채의식에 대한 그 찜찜함은 있기는 한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사실 몰랐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하시니까 네. 아 그래 내가 그렇다고 지금 가가지고 다른 행동을 하기보다 제일 효율적인 게 책을 읽고 대화하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같이 일하고 이런 노력을 조금씩 해야 이게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지금 얘기해 주셔서 굉장히 고마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강점이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안의 여성성을 숨기질 않거든요. 이때 여성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관심, 공감, 연민, 섬세함 뭐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다정다감함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그걸 드러냄으로 해서 지금 강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의 남성다움이라는 거 이걸 자꾸 누구한테나 자기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남성성이 무지 강한 사람이죠. 저는 뭐 하여튼 양쪽이 다 잘 발달이 돼 있는 편에 속한다고 보는데 네.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기 안에 있는 여성성에 대해서 자꾸 감추려고 듭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갱년기쯤 되고 남성 호르몬이 좀 떨어지고 이렇게 우신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자기 안에 여성성이 막 나오는 거 보면서 막 당황해하고 이걸 어떻게 하냐 막 이제 막 이러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훈련을 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왜 남자는 울지 말라는 소리 바보 같은 소리 아니에요. 남자가 우는 것도 얼마나 근사하게 울 수 있는데 남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분류를 잘해요. 그리고 분류를 잘하고 그다음에 딱딱딱딱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말하기 좀 어려우면은 특히 여자들한테 그 얘기를 하거든요. 말하기 어려우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거 다 해결된다. 너 굉장히 일 잘하는 거로 보인다. 뭐 이러는데 남자들은 다 첫째, 둘째, 셋째 하는 걸 좋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 좀 굉장히 익숙한 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또 감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요. 감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요. 나중에 이제 40대 넘어가지고 완전 팀장이 되니까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정말 이제는 누가 나보고 너무 남자스럽다거나 너무 여성스럽다나 이런 걱정 안 하고 막 일할 수 있다. 근데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남자 여자가 내서가 아니라 다 각기의 일하는 특색들이 좀 달리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드러내놓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은 좀 화가 나죠. 그리고 남자들이 조금만 좀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좀 관심을 드러내거나 좀 곰살맞게 굽거나 그러면은 막 남자답지 않다고 또 뭐 찌그대잖아. 아 웃겨. 그렇게 얘기하는 녀석들이 남자다운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런 게 좀 있어요 사실. 너무 지나쳐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여기 남자 여자 얘기하다가 생뚱맞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려서부터 뭐 본인을 이제 문자 중독증 이렇게 소개하실 만큼 책을 많이 읽으시고 막 이거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책 지금 많이 쓰시고. 네. 근데 건축과를 가셨어요. 네. 이게 그냥 얼핏 생각하면 책 좋아하고 책 많이 읽고 하다 보면 국문과를 가거나 이럴 법도 한데 굳이 건축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그쪽에 하면은 벌어먹고 못 할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문과, 이과, 예과 성격이 다 있는 편인데 이제 문과 성격이 제일 강했어. 어렸을 때는 책도 많이 읽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등학이랑 우리 때는 이제 문과, 이과를 나누는 때인데 그때 이제 고민을 했죠. 근데 이제 제가 미술 쪽은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언니가 하는 꼴을 보니까 나 저 짓은 못 하겠다고 내가 그래서 저건 아니다. 저 그랬어요. 문과는 우리 오빠가 문과였는데 내가 보니까 또 저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과를 선택을 했는데 제가 이과는 벌어먹고 살기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저 솔직히는. 그래서 뭐
건축과 가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건축과 가겠다 마음 먹으면서 했는데 건축과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대도 가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 자신을 발견을 했는데 남자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공간 추리력이 무지 높아요. 제가 그 기하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인데 나를 너무너무 이뻐하셨어요. 근데 제가 기하를 처음 배울 때 그 왜 분도기 들고 왜 컴파스 들고 막 이러면서 뭐 배우고 그럴 때 그 저의 그 공부할 때 희열감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막 엑스타시를 느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간 추리력,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무슨 적성 테스트? 네. 거기서도 공간 추리력이 무지 높게 나와서. 근데 그거는 뭐 확실한 게 제가 우리 남편보다 세니까. 우리 남편은 완전 길치고 난 미치겠네 정말. 완전 그러니까 남자 여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남자들의 공간 추리력이 좀 평균적으로 높으나 개인적으로는 다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 다 달라요. 그래서 건축과는 괜찮겠다. 그래서 건축과는 가서 먹고 살기 괜찮겠다. 그래서 했죠. 그랬는데 건축과가 이렇게 지랄 맞을 줄 알았어요. 건축과가 두 가지 점에서 지랄 맞은 게, 뭐 지랄 맞다고 제 표현하면, 저는 건축은 제가 정말 예찬을 하는 게, 인간의 본성에 가장 맞는 학문이 나는 건축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은, 정말 역사와 대화하고 인문과 대화하고 눈에 안 보이는 이상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거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작업,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거기다 이게 사람의 삶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건축하고 싶었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축복받은 이제 일로서는 축복받은 일인데 비즈니스로서는 정말 끔찍한 게 일단은 이게 이제 하나는 주문 산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땅이 있어야지 그 위에다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땅이라는 게 얼마나 불공평한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권력이 들어있습니까? 그러니까 땅과 돈에 의해서 이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 산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괜찮지 않으면 굉장히 저희가 하기 힘들고, 그리고 권력에 또 굉장히 약하고, 그 권력의 시녀가 되기나 이렇게 되기가 쉬워서, 그런 점에서는 정말 싫습니다. 그리고 정말 비읍자 돌림병, 부정부패, 뭐 비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게 그 있잖아요. 이명박까지 포함해서 하여튼간에 비읍자 돌림병이 너무 심해지는데 그래서 비즈니스로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요새 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켜서 건축과를 이끌기도 하고 제 자의로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공부로는 좋다. 근데 네 일생을 꼭 건축에다가 꼭 할 생각은 하지 않아도 좋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건축은요, 대학교 때 건축 이제 수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인생이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 건축은 딱 두 가지 수업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뭘 만들거든요. 네. 뭘 만드는 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끌어내는 건데 그 훈련이 굉장히 좋은 훈련이에요. 그래서 가령 이탈리 같은 경우에는 건축 대학원 나오고 건축 이제 과를 나오고 난 다음에 디자인의 여러 분야로 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다만 색깔뿐만 아니라 굉장히 공간 감각이 뛰어난 디자인들을 만들어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은 거라서 제 필생에 여러 가지 바라는 거 꿈 중에 하나는 디자인과 공간 수업이 초등학교 때부터 좀 필수. 그러니까 핀란드나 영국이 그렇거든요. 네. 거기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또 저 죽을 때까지 또 제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되게 공감하는 게 저 대학교 친구 중에 건축하고 설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걔네가 학부 끝내고 미국에서 유학 하나는 예일 나오고 하나는 유펜 나오고 했는데 한국에 재작년에 들어왔거든요. 진짜 힘들어해요, 사업적으로. 그럼요. 안 풀려가지고. 일도 없고. 그 수업을 쓰고 공부를 했는데,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번역에 막 목 매글고 막,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입문서를 엄청나게 읽어요. 건축에 도움이 된다고. 그리고 그 사상 이런 거 완전 심취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쓸데없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지. 네. 나는 건축가들의 굉장히 에고가 강한 직업이에요. 네, 마땅치 않아. 그래도 건축가들이 또 후배들이 어떤 데는 미워해요. 내가 건축가들 별로 안 예뻐한다고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선생님도 에고가 강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둘러서 에고가 워낙 큰 편이고요. 네. 그 건축가들의 에고는 좀 독특한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키텍처라는 게요. 아키텍트가 대문자 A로 들어가면 누군지 아시죠? 아키텍트의 A를 대문자로 하면은
매트릭스의 두 번째 나오는데 매트릭스 두 번째 편의 마지막에 아키텍트가 나오잖아. A를 대문자로 써서 아키텍트면 신이 됩니다. 제가 후배들 만나면 스몰 캐피탈을 쓴 아키텍트가 되라라고 제가 맨날 얘기를 하는데 가르치는 거나 저기 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대문자 아키텍트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있어요. 그런 에고가 있어서 제가 그런 걸 좀 싫어하지.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이런 얘기하면은 이미 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봤으면 좋겠다 싶었던 게 네. 이제 뭐 여자의 독서도 책에 관한 이야기니까 책과 관련해가지고는 어쨌든 조예가 깊으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꼭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뭐 책을 읽읍시다. 뭐 책을 뭐 이런 책들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꼭 추천해달라 그러고. 책의 요령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개 보면 그런 사람들 책 안 읽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해요. 네. 저도. 그래서 저는 책 추천하는 거에는 거의 잘 추천을 잘 안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저는 이 책도 여자의 독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프롤로그만 읽으셔도 됩니다. 프롤로그만 읽으시면 이 책 다 읽으신 거나 되고 여기에 나오는 책 하나도 안 읽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렇게 한번 가서 얘기했더니 한 번은 9살 애가 손을 들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작가님은 왜 프롤로그만 읽어도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웃겼는데, 근데 정말 저는 왜냐하면 책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은, 하나도 안 읽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책을 특별하게 읽어야 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책을 읽으면은 좀 사람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똑같은 거를 올란도를 2시간짜리 영화로 보는 거하고 책으로 읽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체험이에요. 이미 올란도라는 영화가 됐을 때는 이미 한 번 해석된 거로 더군다나 눈에 보이는 굉장히 시각적으로 이미 해석이 강력한 게 이미 오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적이 될 가능성이 무지 높아요. 그렇죠. 근데 책은 하나하나가 순차적으로 읽히는 것도지만 그걸 읽으려고 그러면 최소 아무리 짧아도 한 대여섯 시간은 필요하거든요. 보통 대여섯 시간 더 걸리죠. 한 열몇 시간은 걸리죠. 그 시간 동안 자기가 같이 진화를 합니다. 진화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정말 그 중간에 가다가 자고 그러잖아요. 그럼 자면서도 생각하고 뭐 하죠. 그럼 우리 이제 세포 하나하나에 우리 시냅스 하나하나가 다 이어지는 이런 게 책이 가능해져서 그래서 책에 물론 잘 정리가 되고 운운하는 것도 있지만 책을 자기식으로 읽는 게 필요한 게 저는 그걸 자기의 별자리를 그려가는 거, 자기의 책 운명을 그려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거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게 책을 깊게 읽은 사람을 보면 일단 괜찮아요, 사람이. 얘기할 만해. 가령 노무현 대통령. 참 얘기하기 굉장히 즐거운 분이었어요. 김어준. 자기 책 안 읽는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한동안은 책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어서 자기의 프레임워크를 만든 거예요. 유시민. 굉장히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자기를 책이라는 거로 해서 끊임없이 연마하고 거기다가 뭐 부딪히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고 또 그동안에 글 쓰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특히 책이 좋은 거는 제가 이제 요새는 그 농담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뭐 한 7, 8살부터 책 읽기 시작해서 10살 때는 벌써 뭐 엄청나게 책을 읽었으니까 어렸을 때 책을 읽어서 좋은 거는 빨리 어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제 빨리 알잖아. 그러니까 뭐 이제 미리 슬픔도 알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뭐 이제 그러니까 세상에 좀 겁도 없어지고 뭐 아니면 좀 시크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참 좋고 나이가 들어서 좋은 건 뭐냐. 저처럼 철이 없어지는 거야. 그게 뭐냐면 여전히 호기심이 있고 여전히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쓸 거 있고 여전히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덜 늙죠. 잘 덜 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조금 그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하여튼 우리 남편하고 보낸 수많은 시간 중에서 제가 딴 책에다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밤에 침대에서 둘이 엉덩이 맞대고 책 읽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책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혼자 읽는 행위입니다. 만약에 혼자 읽는 거기 때문에 혼자 읽고 있으면은 왜 이렇게 남들이 못 건드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책을 읽은 이유는 책을 읽고 있으면 심부름도 안 시키고 그래도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책풀이 읽고 있으면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남자 여자가 책을 읽는 게 뭐 여러 상황에서 읽을 수 있는데 나는 하여튼 간에
침대에서 특히 엉덩이를 맞대고 읽는, 그러니까 따로 보잖아요. 딴 세계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붙어 있는 건 엉덩이만 붙어 있는 거죠.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가, 왜냐하면 책이라는 건 절대로 자기 세계이기 때문에 자기 세계에서 빠져나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만난다는 이 느낌. 그게 참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책 읽는 남자, 책 읽는 여자가 섹시하다고 느끼는 게 굉장히 뭐냐면은,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거기다가 책 쓰는 남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여자의 독서를 쭉 보면서 중간에 이제 본인의 책 읽는 스타일을 쭉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써놓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키워드로 제가 썼죠. 근데 저는 거기서 굉장히 박수를 쳤던 게 뭐냐면, 아까 어떤 책이 좋아요? 책 목록을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을 때마다 해주는 답변이 거기 안에 있더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되게 반가웠어요. 그래서 어차피 처음에는 목록을 뽑아줬어요.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책을 안 읽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왜 좋은지도 잘 모르고. 자기한테 안 오면 안 읽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턴가는 내가 해줘봐도 안 읽을 거니까 필요 없고 대신에 한 가지 주제를 정해놓고 책을 읽을 때 여러 권을 동시에 읽어봐라. 그럼 굉장히 빨리 습득할 수 있다. 그럼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 써 있더라고요. 제가 3권의 책 읽기라고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3권. 3권 이상을 읽어야 정반합이 보이는 것이요. 네. 한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특히 쟁점이 강한 주제, 뭐 사회적인 거라든가 종교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잘 안 흔들리죠. 반론이 와도 바로 얘기 칠 수 있고 그렇죠. 그게 이제 처음에는 명확하게 막 외우려고 막 하면 잘 안 되는데 그냥 여러 권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 나중에는 정리가 돼 있는 뭐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걸 이제 늘 얘기를 해줬는데 거기 써 있길래 야 되게 반가웠어요. 왜냐면 어디서도 그걸 못 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를. 네. 저는 책을 그렇게 많이 보질 않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매력이 없지. 네. 문제는 그거였군요. 그러니까는 그 잦은 연애만 하고 진짜 저기를 영화 안 하지. 근데 이게 부담이거나 아니면 나는 무식하고 왜 책도 안 읽어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사실. 그래서 보고 싶을 때 보는 거고 보기 싫으면 안 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살거든요. 근데 가끔 보고 싶은 책이 있다 싶으면 그럼 봐요. 챙겨가지고 막 신경 써가지고 난 책을 꼭 봐야지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필요 없어. 그리고 책이라는 게 정말 어느 때 자기한테 콱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그때 뭐 한 문장이든 한 페이지든 그 한 책이든 그게 이제 자기 운명의 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그거를 이왕이면 겪고 사는 게 좋죠. 그런 거 전혀 없이 살면 재미가 없죠. 몇 번 그런 경험이 많진 않은데 광장이라는 소설을 읽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괜찮네 뭐. 그때 제가 20대 초반 이때였으니까 중2병이 늦게 찾아온 거죠.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내가 맞는 방식으로 살아가려면 이 세상이랑 안 맞는 것 같고 이럴 때 광장이라는 소설을 보면서 약간 해방감을 느꼈어요. 뭐든지 한 번의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엔 또 다른 경험을 비슷하게 찾아 나서게 됩니다. 어느 또 이제 인생의 계기가 있을 때 찾아 나서 그러니까 근데 올해는 아주 저한테 굉장히 책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올해 참 정말 괜찮은 정말 작가들이 이렇게 제가 테드 창을요, SF 소설 쓰는 테드 창을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다가,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얘기는 이제 들었는데, 그걸 보고 있다 요번에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요번에 여름에 읽었어요. 나 정말.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읽고, 뭐냐면 제가 SF를 워낙 빠져있는 사람이라서 온갖 SF를 거의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SF에는 더 이상의 갈 데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보여주는 걸 보고 너무 근사하다. 그래서 또 영화 또 찾아서 또 열심히 또 컨택트 영화도 찾아서 보고 했는데 그런가 하면은 또 그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쓴 줄리안 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국 신사 이번에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 사람도 한동안 제가 10년쯤 소설을 안 보다가 그냥만 소설을 보고 다시 소설에 대한 사랑을 발견하게 만든 그런 작가인데 그 영국 신사가 요번에 또 책을 하나 냈더라고. 그래서 그 책을 여름에 보면서 너무 괜찮다. 정말. 이 별거 안 되는, 정말 영어는 24자, 우리 한글은 뭐 몇 개인가, 뭐 해가지고서는 그거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는 인간의 능력, 거기다가 호모사피엔스 쓰는 남자를 내가 좀 싫어했거든요, 유발 하라리를. 그걸 보고서 내가 좀, 막 속에서 좀 그랬는데 요새 호모데우스 보면서 괜찮군. 괜찮고. 왜냐면 이런 거예요. 왜냐면 올해 역사학자가 쓴 2권의 책이 저를 굉장히 호모데우스하고 또 하나 인생의 발견이라는 2책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줬는데 역사학이라는 게 많은 경우에 이야기거든요. 그쵸. 사람 사는 이야기가 되게 있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풀어낼 수 있는 그거야말로 빅 에고거든요. 인간으로서의 그 정말 크게 볼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너무 근사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작가들 나와야 되는데 저도 맨날 이렇게 조금 쓰는 게 아니라 뭘 써야 되는데. 이게 참 공교롭네요. 선생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낮에 녹음을 하나 더 했는데 춘추전국 시대 역사서 11권짜리를 막 완성하신 저자분이랑 또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랑 방송할 때도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역사를 그렇게 쭉 풀어낼 수 있는 시각이 얼마나 멋있냐고 하시는 게 참 재밌네요. 오늘 하루에 두 분을 뵀는데. 역사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책이라는 걸 많이 봤을 때 우리가 책 운명이나 책의 별자리 저거 하는 게 이게 다 이거거든요. 어차피 저는 뭐 기껏 살아야 100년 살아가지고 없어질 거고 내가 뭐 했던 일이 얼마나 저 하시면은 그 많은 것들에 제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뭔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뭐 나의 머릿속에 시냅스로 연결이 되지만 내가 있는 이 부분에 어떤 별자리에 내가 그 조그만 광채라도 뭐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참 그 책이라는 게 그런 걸 기분 좋게 만들게 나의 의미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책은 아주 옆에 두는 게 좋습니다. 옆에 두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떤 책을 꼭 읽어야 되느냐 하는 거는 그거는 뭐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에서 저도요, 요번에 책 쓰기 전까지는 제가, 요번에 여자 작가 것만 가지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자 작가를 이런 프레임으로 읽어왔구나라는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책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정리를 한 거거든요. 뭐 제 책을 읽으셨건 안 읽으셨건 내가 어떤 줄거리로 나의 어떤 테마와 어떤 나무를 내가 그리고 있구나. 책을 읽으면서. 아니면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인생도 그냥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한 해 한 해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그림을 그려가는 거 아니야. 네네, 뭔가를.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체계를 이렇게 핵심을 짚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2시간 동안 저희가 김진일 박사님 모시고 유쾌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혼도 나고 질문도 받고 매력 없다는 소리도 듣고. 그거는 뭐 반성해야지. 네. 그 이제 여성적인 남성, 그리고 이제 남성적인 여성, 요 두 가지 면을 굳이 하나를 죽이거나 뭐 창피하거나 누르거나 할 필요 없이 각자 발견하고 키워나가고 하면서 좀 표현을 양성적 인간으로 하셨던데, 저는 그거에서 굉장히 이게 좀 나름의 통찰이 느껴졌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그거는 뭐 저만 느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양성적인 인간이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매력적이다. 그리고 솔직히는 조금 여성적인 남자와 좀 남성적인 여자가 만나면 아주 관계가 근사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네. 그래서 뭐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기 안에 양성성을 넘나드는 인간. 이런 좀 매력적인 남자들이, 뭐, 저는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매력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매력적인 남자들이 너무 없어. 아니, 정말, 솔직히 너무 드물어요. 매력적인 남자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화 배우나 감독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러면 좋겠다, 그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조금 많이 드물다고 하는 게 좀 아쉽죠. 훨씬 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저 바로 이제 여러분들한테서 희망을 봅니다. 요새 이제 팟캐스트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이제 한 가지 귀여워하는 건 뭐냐면은요. 팟캐스트가 굉장히 좋은 게 남자들이 수다를 안 떨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성향을 다 드러내게 만드니까 되게 귀여운 남자들이 많더라고요. 요새 보면은. 저기 아니 저는 팟캐스트에 나와서까지 자기의 남성성 막 드러내려고 그러는 남자를 보면 딱 밥맛이야. 근데 병맛이야. 근데 그렇지 않은 남자들 저기 하는 거 보면은 참 괜찮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본인의 그 양성적인 인간이 어떤 것이고 어떤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그러면 어떤 걸 엿보면서 그런 걸 키울 수 있는가라는 게 잘 담긴 책이니까. 여자의 조건, 여자의 독서. 여자의 조건? 여자의 조건은 인간의 조건이지. 여자의 조건이란 책도 흥미가 가는데? 여자의 독서 책을 딸을 가지셨거나, 혹시 뭐 그런 분들은 필독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는데, 정말 좋아요. 예. 그리고 책을 통해가지고, 혹시 저처럼 이제 부채의식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좀 발전해 나가는 계기로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김진일 박사님 모셔가지고 저희가, 몇 년 전 얘기 나눴는데, 청취자들 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자 독자들을 좀 꿰는 얘기를 하려고 보면은요. 아마 여기 책을 보시고 이 책에 나오는 책 얘기를 여자한테 하면은 좀 연애에 도움이 될 겁니다. 저한테도 사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하면서 거기에 나왔던 캐릭터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남자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거기 하는데 이제 그때 뻔뜻할 때가 있잖아요. 뭐 때문에 같은 걸 좋아했어. 느껴서 막 이런 그게 이제 갑자기 막 스파크가 확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좀 훔쳐가십시오. 네. 그러면 도움이 될 이런 거죠. 거죠. 나에게는 그 인물의 이런 면이 좋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 나를 찾아줘의 그 여자 그게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더라. 그게 나한테 대한 경고였고 다 막 이래가면서 얘기하면 이제 끝내주는 거죠. 실제로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영화나 책을 보고서 그거 얘기하다가 서로 속아서 결혼하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정말 수두룩하더라고요. 영화 팟캐스트에서 참 바람직하네요. 자, 아무튼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모셔가지고 저희가 자주 모시려고요. 네,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결심했어요. 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